빚 3억 원, 압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은행 창구 앞에 선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끝났네. 하지만 그날 저녁 식탁 위 김밥 한 줄이 그의 인생을 다시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김밥, 한 줄의 김밥이 만든 기적. 은행 창구 앞에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빛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지요. 민수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겨진 서류들이었습니다. 자녀 채무 3억 원은 개인 책임입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지요.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창구 너머 서류만 바라보았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밀려왔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이름을 썼습니다. 이민수라는 세 글자가 비뚤어져 적혔지요.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꽝! 도장이 서류에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민수의 귓가에서 울렸지요. 마치 관뚜껑을 닫는 소리 같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챙겼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지요. 뒤에서 누군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몸을 돌렸습니다. 은행 로비를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민수는 회색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끝났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빗소리에 섞여 흩어졌지요. 2년 전까지만 해도 달랐습니다. 민수는 작은 카페를 운영했습니다. 민수네 커피라는 간판을 달았었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을 3년 했습니다. 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았습니다.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과 대출을 합쳐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작은 가게를 얻었지요. 동네 골목 끝자락이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좋았습니다. 손님이 제법 왔습니다. 단골도 생겼지요.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내 가게를 갖게 됐어.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웃으며 대답하셨지요. 잘됐다, 민수야. 엄마가 김밥 싸줄까? 가게에 가져가서 팔아봐. 괜찮아요, 엄마. 저 이제 사장이에요. 민수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카페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줄었지요. 매출이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민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좋은 원두를 썼습니다. 인테리어를 바꿨습니다. 돈이 더 들어갔지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1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버티면 돼. 하지만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월세를 밀렸습니다. 카드값이 밀렸지요. 전기세, 수도세, 재료비, 모든 것이 밀렸습니다.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1억 5천만 원이었지요. 이자가 붙었습니다. 연체료가 붙었습니다. 2억이 되었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했지요. 배달 일도 했습니다. 새벽 시장 일도 했습니다. 하지만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늘어났지요. 이건 안 되겠어. 민수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서류를 준비했지요. 법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각이었습니다. 민수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를 맞고 있었습니다. 옷이 젖었지요. 머리카락에서 물이 똑똑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17통이었습니다. 채권 추심 회사였지요. 문자도 와 있었습니다. 최종 독촉, 3일 내 미입금 시 법적 조치. 민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하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바빴습니다. 누구도 벤치에 앉은 민수를 보지 않았지요. 이제 어떡하지? 작게 말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지요. 민수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지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나 완전히 망했어요. 그 말을 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전화벨이 끊어졌습니다. 곧 문자가 왔지요. 민수야, 저녁 먹고 가. 엄마가 김밥 말았어. 민수는 화면을 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요.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엄마한테 말해야 했지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빚 3억, 집도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곧 압류될 것이었지요. 민수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이었습니다. 빛이 없었지요. 민수는 몰랐습니다. 그 터널 끝에서 작은 김밥 한 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수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보았니?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민수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부엌에서 익숙한 냄새가 났지요. 김치 냄새, 밥 냄새, 김밥 냄새. 엄마는 식탁에 밥상을 차리고 계셨습니다. 씻고 와, 밥 먹자. 네. 민수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지요. 젖은 머리, 피곤한 얼굴,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었지요. 정신이 조금 들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다시 거울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말하지? 중얼거렸습니다. 욕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식탁으로 갔지요. 엄마가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라. 민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상 위에는 김밥이 있었습니다. 깍두기도 있었지요. 된장국도 있었습니다.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먹어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밥 한 숟갈을 떴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수야. 네. 무슨 일 있었지? 엄마는 알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얼굴만 봐도 아는 엄마였지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말해봐. 뭔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지요. 민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됐어요. 빚이 3억이에요. 그리고 집도.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도 담보로 잡혀 있어요. 곧 압류될 거예요. 말을 마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지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죄송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밥상 위로 똑똑 떨어졌지요. 나 때문에 엄마까지 집을 잃게 됐어요. 민수야,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고개 들어봐.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화가 나 계신 것 같지 않았지요. 슬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엄마, 화 안 나세요? 화. 왜 내가 화를 내야 하는데? 집을 잃게 됐잖아요. 다 제 잘못이에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집은 집이야. 그냥 건물이지. 우리가 있으면 어디든 집이 되는 거야. 하지만 먹고는 살아야지. 엄마가 김밥을 민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배를 채워야 생각이 나지. 빈 배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엄마, 먹어. 민수는 김밥을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지요. 따뜻했습니다. 입안에서 밥알이 풀어졌습니다. 단무지의 아삭한 소리가 났지요. 달걀 찌단이 부드러웠습니다. 어릴 적 맛이었습니다. 민수는 김밥을 씹었습니다. 삼켰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요. 맛있지? 네. 엄마가 아침부터 말았어. 내가 힘들 것 같아서. 어떻게 알았어요? 엄마가 너 낳고 30년 넘게 키웠는데 모르겠니?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김밥을 또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민수야. 네. 나 진짜 끝난 것 같아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일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잃고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는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단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법은 없다. 김밥 한 줄에도 길이 있는 거야. 민수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김밥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봐. 김밥 한 줄 말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니? 밥, 김, 단무지, 당근, 시금치, 달걀. 하나하나 다 준비해야 돼. 그리고 정성껏 말아야 하지.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서툴러 밥이 삐져나오고 김이 찢어지고 그래도 계속하다 보면 돼. 익숙해지는 거야. 인생도 마찬가지야. 지금은 다 무너진 것 같지? 하지만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씩, 천천히. 엄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있었지요. 민수야, 넌 아직 젊어. 30대 초반이잖아. 다시 시작할 시간 충분해. 하지만 엄마, 3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지 마. 하루하루 버는 거야. 오늘 1,000원, 내일 2,000원. 그렇게 민수는 김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엄마, 전 자신이 없어요. 자신은 하다 보면 생기는 거야. 엄마가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지요. 엄마가 도와줄게. 우리 둘이서 하면 돼. 뭐려? 김밥.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엄마 김밥 솜씨 좀 되잖아. 우리 그거 팔자. 김밥을요? 그래. 시장에 나가서 팔면 돼. 한 줄에 2,000원만 받아도 하루에 100줄 팔면 20만 원이야. 민수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한 달이면 600만 원, 1년이면 7천만 원. 엄마, 그렇게 많이 팔릴까요?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엄마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김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보았지요. 해볼게요. 그래,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자. 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지요. 김밥, 정말 될까?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엄마를 믿어보자.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시작이라고. 김밥 한 줄로 시작하는 인생이라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수가 문을 열었지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민수 씨 맞으십니까? 네, 채권단입니다.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자들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꺼냈지요. 카메라도 꺼냈습니다. 사진 좀 찍겠습니다. 찰칵,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거실, 부엌, 방, 집 안 구석구석을 찍었지요. 가구마다 번호표 붙이겠습니다. 남자가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빨간 스티커였지요. 소파에 붙였습니다. 식탁에도 붙였습니다.
TV에도 냉장고에도 엄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무슨... 어머님, 집이 압류됐습니다. 한 달 내로 비우셔야 합니다. 한 달이요? 네. 그때까지 안 나가시면 강제 집행합니다. 남자는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의 낡은 찬장에도 스티커가 붙었습니다. 엄마가 30년 넘게 쓰던 찬장이었지요. 민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님, 서명해 주십시오. 서류가 엄마 앞으로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쓰셨지요. 남자들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현관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 내 탓이에요. 내가 제대로 못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평생 살던 집을 내가 빼앗아 버렸어요. 민수는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지요. 엄마가 민수 옆에 앉으셨습니다.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민수야. 네. 망쳤다고? 네. 다 망쳤어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생은 김밥이야. 다시 말면 돼.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슬픈 웃음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웃음이었지요. 집은 다시 구하면 돼. 중요한 건 우리 둘이 있다는 거야. 민수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엄마, 일어나. 우리 준비해야지. 뭐려? 내일부터 시장 나갈 거잖아. 김밥 준비해야지. 엄마는 일어나셨습니다. 부엌으로 가셨지요. 민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김밥을 말고 계셨습니다. 민수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일어났니? 와서 도와줘. 네. 민수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밥이 김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고슬고슬했지요. 김치 냄새가 났습니다. 단무지 올려. 네. 민수는 단무지를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당근도. 네. 당근을 올렸습니다. 시금치, 달걀 다 올렸으면 말아. 엄마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김을 돌돌 말아 올리셨지요. 김 조절이 완벽했습니다. 내 차례야. 민수가 해보았습니다. 서툴렀지요. 밥이 삐져나왔습니다. 천천히, 너무 세게 누르지 마. 네, 다시 해보았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김밥을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요. 김밥이 하나둘 쌓였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다 됐다. 싸자. 김밥을 박스에 담았습니다. 50줄이었습니다. 이게 다예요? 응. 오늘은 첫날이니까 적게 준비했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잖아.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챙겼습니다. 접이식 테이블, 의자, 비닐봉지, 간판. 출발하자. 버스를 탔습니다. 시장까지 30분 거리였지요. 버스 안은 조용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이 졸고 있었습니다. 민수도 창밖을 바라보았지요. 정말 될까? 불안했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시장이었습니다. 오래된 시장이었지요. 아침 8시였지만 벌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기가 좋겠다. 엄마가 한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였지요. 테이블을 펼쳤습니다. 김밥을 올려놓았습니다. 간판을 세웠습니다. 엄마표 김밥 한 줄 2,000원. 자, 시작이다. 엄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밥 사세요, 맛있어요. 엄마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한 줄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팔리지 않았지요.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안 되는 건가? 2시간이 지났을 때 한 아주머니가 멈췄습니다. 김밥 얼마예요? 2,000원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첫 손님이었습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김밥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돈을 받았지요.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가 가셨습니다. 민수는 손에 든 2,000원을 보았습니다. 2,000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8년 내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네, 팔렸어요. 민수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2시간 동안 또 팔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아졌지요. 하지만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우리도 먹자. 엄마가 김밥 한 줄을 꺼냈습니다. 둘이 나눠 먹었지요. 맛있다. 그치. 배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50줄 중 8줄만 팔렸습니다. 16,000원이었지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루 종일 서 있었는데 겨우 8줄이요. 이걸로 어떻게? 엄마는 남은 김밥을 정리하셨습니다. 민수야. 네, 김밥은 말이야. 정성이 들면 언젠간 사람들이 알아봐. 하지만 오늘은 연습이야. 내일 또 해보자. 엄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 정말 나아질까? 하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민수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 더 해보자. 작은 불씨가 켜졌습니다. 희망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작은 불씨였지만 그래도 불씨는 불씨였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수는 어제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지요.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계셨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네, 잠이 안 왔어요. 그래, 밥 지어놨으니까 김 좀 꺼내줘. 네, 민수는 찬장에서 김을 꺼냈습니다. 어제보다 자연스러웠지요. 오늘은 양을 좀 늘려볼까? 네, 어제도 안 팔렸는데요. 그래도 해봐야지. 70줄 정도. 민수는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믿기로 했지요. 두 사람은 김밥을 말았습니다. 어제보다 손이 익었습니다. 민수도 이제 제법 잘 말았지요. 많이 늘었네? 네, 신기해요. 하다 보면 다 그래. 처음엔 서툴러도 반복하면 익숙해지는 거야. 김밥 70줄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장으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자리에 자리를 잡았지요. 김밥 사세요. 엄마표 김밥이에요. 엄마가 외쳤습니다. 민수도 함께 외쳤지요. 맛있는 김밥이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어제처럼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외쳤지요. 3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멈췄습니다. 저, 혹시 어제도 여기 계셨죠? 어제 첫 번째로 김밥을 사갔던 아주머니의 남편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 와이프가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하나 사갈게요. 감사합니다. 민수가 김밥을 건넸습니다. 그리고요, 남자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뒤에 3명이 더 서 있었지요. 친구들한테 소문냈거든요. 얘네도 살 거예요. 네,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줄이 한꺼번에 팔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 섰습니다. 이거 맛있대요? 네, 정성껏 만들었어요. 하나 주세요. 2개 주세요. 김밥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기 김밥집이에요? 네, 엄마표 김밥이에요. 3개 주세요. 네, 민수는 정신없이 김밥을 포장했습니다. 엄마는 돈을 받으셨지요.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김밥이 다 떨어졌습니다.
70줄 완판이었습니다. 와, 다 팔렸어요. 민수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다행이다. 엄마도 웃으셨습니다. 14만 원이에요, 엄마. 그래, 잘했어. 14만 원. 여전히 적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의 16,000원과는 달랐지요. 내일은 더 많이 준비해볼까? 네, 민수는 신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지요. 낡은 공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릴 적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민수는 펜을 꺼냈습니다. 새 페이지를 펼쳤지요. 김밥 판매 기록이라고 썼습니다. 그 아래 적었습니다. 1일차 8줄 판매 16,000, 2일차 70줄 판매 14만. 민수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하루 14만 원이면 한 달에 420만 원. 아직 부족했습니다. 빚은 3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씩 늘려가면. 민수는 다음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목표 하루 100줄 판매. 100줄이면 2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600만 원. 할 수 있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지요. 엄마, 응? 내일은 100줄 만들어봐요. 엄마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민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그래, 해보자. 그리고요. 민수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재료들을 살펴보았지요. 재료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바꾼다고? 네, 단무지 대신 오이를 넣어보거나 아니면 치즈를 넣어보거나.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것도 괜찮겠네. 메뉴를 다양하게 하면 더 많이 팔릴 것 같아요. 그래, 해보자. 우리 민수 아이디어 좋은데. 엄마가 웃으셨습니다. 민수도 웃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랐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기대가 되었습니다. 내일은 얼마나 팔릴까? 민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시장이 사람들로 가득 찬 꿈이었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엄마의 김밥을 사가는 꿈이었습니다. 민수는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셋째 날이었습니다. 김밥 100줄을 준비했습니다. 종류도 다양했지요. 기본 김밥, 치즈 김밥, 참치 김밥. 시장에 나갔습니다. 오늘은 종류가 많네요. 어제 왔던 손님이 말했습니다. 네, 골라 드세요. 치즈 김밥 2개 주세요. 네, 김밥이 빠르게 팔렸습니다. 오후 2시 100줄이 모두 팔렸습니다. 20만 원이었습니다. 해냈어요. 엄마. 그래, 잘했어. 민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작은 김밥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엄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그렇게 민수의 인생이 조금씩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지요. 엄마와 함께 김밥을 말았습니다. 하루 평균 120줄을 팔았습니다. 24만 원이었지요. 한 달에 720만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빚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수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갔습니다. 테이블을 펼쳤지요. 민수야, 오늘 날씨 좋다. 그러게요. 엄마, 김밥을 진열했습니다. 오늘은 150줄을 준비했습니다. 아줌마, 왔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단골 손님이었지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직장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참치 김밥이에요? 네, 2개 주세요. 하나는 점심 먹으려고요. 네. 민수는 웃으며 김밥을 건넸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가고
또 다른 손님이 왔습니다. 할머니, 여기 김밥 맛있어요. 젊은 여자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하나 먹어볼까? 기본 김밥 2개 주세요. 네, 엄마가 김밥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목에 걸리면 안 되니까. 고맙습니다. 참 친절하시네.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여기요, 치즈 김밥 3개요. 참치 김밥 5개요. 기본 김밥 10개 포장 가능해요? 네, 잠시만요. 민수와 엄마는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지요.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손님들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갔습니다. 오후 1시, 150줄이 모두 팔렸습니다. 다 팔렸어요. 그래, 고생했어. 민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지요. 엄마, 응?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엄마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으셨지요. 잘하고 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수는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 위 공책을 펼쳤지요. 김밥 판매 기록.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달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주차 하루 평균 80줄, 2주차 하루 평균 100줄, 3주차 하루 평균 120줄, 4주차 하루 평균 140줄. 꾸준히 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3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한 달 수입 720만 원, 빚 상환 300만 원, 생활비 200만 원, 재료비 150만 원, 남은 돈 70만 원, 70만 원. 작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축할 수 있었지요. 민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년이면 840만 원을 모을 수 있어. 여전히 빚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10년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어. 10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두렵지 않았지요. 엄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엄마가 된장찌개를 끓여놨습니다. 김치도 담아놨지요. 먹자. 네, 2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네, 우리 가게 하나 내볼까? 민수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가게요? 응, 시장에서 계속 노점으로 하기엔 힘들잖아. 추울 때도 있고 비 올 때도 있고. 하지만 가게 얻으려면 돈이. 천천히 모아보자. 1년, 2년, 언젠간 되겠지.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민수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무너졌었습니다. 집도 잃고 희망도 잃었었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을 말고 시장에 나가고 손님들을 만났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상이 민수를 살게 했지요. 엄마, 응? 고맙습니다. 왜 저를 포기하지 않아줘서요. 엄마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널 어떻게 포기해? 넌 내 아들인데. 그리고 너도 포기하지 않았잖아. 매일 일찍 일어나고 김밥 말고 손님들한테 웃어주고. 정말 잘하고 있어. 민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 이번엔 진짜 제대로 해볼게요. 그래, 우리 함께하자. 2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지요. 그날 밤, 민수는 엄마의 방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엄마가 보였지요. 엄마는 낡은 노트를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레시피 노트였습니다. 오이 절이는 시간 30분, 밥 온도 40도, 김 굽는 시간 10초. 하나하나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적어온 노트였지요. 엄마는 3페이지에 무언가를 적고 계셨습니다. 새우 김밥 레시피. 민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도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더 맛있는 김밥, 더 다양한 메뉴, 그리고 언젠가 가질 작은 가게. 민수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지요. 목표라고 적었습니다. 1년 후 작은 가게 오픈, 3년 후 빚 절반 상환, 10년 후 빚 완전 상환. 그리고 민수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적었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지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민수는 작게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은행 창구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지요. 김밥 한 줄로 시작한 작은 희망. 그 희망이 조금씩, 천천히 민수의 인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김밥은 사람 마음으로 말아야 해.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계속 엄마와 함께 김밥을 말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씩, 하루씩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민수는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지요.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이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김밥 한 줄처럼 작은 시작이 언젠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